이게 이제 그 경매의 생활화라고 해야 되나? 특강 제목은 경매의 생활화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기술이란 걸 우리가 배운다. 그죠? 기술을 배우면 이 기술을 어떤 배운 영역에서만 기술로 인식하는 우리가 인식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잠깐만요. 너무 추운데. 그래서 이거가 뭐냐면 우리 마장동에 소시장 있잖아요. 네. 이게 무슨 시장이라고 그러죠? 마장동에 우시장. 우시장에서 거기서 이제 칼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네. 근데 이 칼질하는 사람들이 그 동네 깡패들한테 맞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칼을 매번 들고 매번 이렇게 살을 이렇게 하고 뼈 옆을 다듬고 이런 정도면 사실상 엄청 고수거든요. 이게 그잖아요. 근데 이제 조폭들은 그런 연습을 하루에 30분도 안 하잖아요. 30분도 안 해. 물론 뼈까지 안 다듬고 가볍게 찔러도 사람은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대단한 기술까지 올라가지 않아도 살상력이 칼에 의해서 의존이 많이 되죠. 그래서 별 실력 없는 사람 아니면 평범한 여자가 휘둘러도 칼이 남자를 다 죽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우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깡패처럼 깡이 있거나 내가 배운 칼질을 내가 생활처럼 써왔던 칼질을 싸움에 사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될까요? 깡패한테 당할까? 물리적으로 당하지 않아요. 근데 이 칼질은 나는 생계에만 사용한 거죠. 그게 이제 주방장들, 그 중국집 주방장들도 얼마나 칼질을 잘하겠어요. 탁탁탁탁탁탁 하고 뭐 고기도 탁탁탁 썰어내고 판이 뭐니 막 이렇게 두꺼운 걸로 엄청나게 잘 쓰죠, 이게. 근데 그 사람들은 요리만 쓰는 거야. 요리까지만. 근데 또 예를 들면 우리 검도하는 사람들이 칼을 맨날 이렇게 하고 막 연습하고 물론 뭐 요즘 시대에 사람 찔러 죽이는 연습은 아니겠지만 그런 연습을 통해서 건강하려고 애를 쓰죠. 자, 그러면 이 검도하는 사람들하고 주방장하고 싸우면 당연히 누가 이겨요? 검도하는 애가 이기지. 찌르는 방법을 연구하는 거니까 사람 다치게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거가 검도하는 사람들이고 주방장은 애초부터 머리에서 나는 이 칼은 내 직업이고 돈이고 요리야. 그래서 요거를 어떤 요리를 할까를 하루 종일 생각하죠. 그러니까 둘이가 똑같이 칼질하는 사람들인데 붙으면 기세부터 시작해서 검도하는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이 경매에도 이렇게 칼질이라는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자면은 이게 칼질의 생활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요리면 나는 요리만 해야 돼. 요리만 할 거야 라는 사고에 갇혀서 나는 칼은 요리에만 쓰지 내 몸을 보호하거나 강도가 들었을 때 얘를 어떻게 한다라는 생각까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맞아 오히려 두둑이 맞는다고. 근데 검도하는 애들은 요거는 사람 다치고 이거지 하면서 요리하라고 하면 요리는 또 오지도 못해. 이게 뭐 이렇게 때리는 거는 뭔지 알죠? 그러나 애초에 목표는 내가 칼을 만진다고 하면은 요리도 잘해야 되고 어떤 살상에 대한 기술도 능통해야 칼질을 한다라고 한다고. 보통 내가 바라보는 인식에서는 요즘에는 뭐 전문가 이렇게 하는 말이 뭐 옛날에 있었지 않았고 옛날에는 늘 만능인이었죠. 만능인. 그죠? 항상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뭐 기타 옛날 공자 옛날에 그 우리 유교 시대 때도 그렇고 뭡니까? 그 학자라고 하려면 갖춰야 될 게 많았죠. 뭐가 있어요? 무슨 시도, 시서, 예약, 서수 뭐 이렇게 하잖아요. 시 쓰고 서 글 쓰고 예법도 알아야 되고 노래 악기도 다루어야 되고
그다음에 숫자도 능해야 되고 그랬었단 말이죠. 옛날 사람들은 그래야 양반이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양반이 갖춰야 될 덕목에 음악도 다룰 줄 알고 수 계산도 잘해야 돼. 그죠? 요즘에야 한국 사람들이 산수하고 구구단은 뭐 초등학교 때부터 알지만 그 옛날에는 수를 센다는 것 자체가 고등학문이죠. 그죠? 숫자라는 걸 못 세 사람들이. 그리고 뭐 병법 짜고 이런 게 다 수에 능통해야만 할 수 있는 거죠. 이순신 장군이나 이런 게 셈법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날짜에 따라서 기온의 변화를 알아야 뭐 조수간만차가 생기면 배를 띄워서 내가 어떻게 얘를 이기고 지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런 이치를 만능처럼 알아야 돼. 모든 사람들이. 옛날에 철학자들은 거의 다 많은 것을 혼자서 다 했어요. 근데 현대로 오면서 이제 대학교 오면서 전문과 너 무슨 전공이니 이런 단어가 오면서 사람들의 기능이 제한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걸 다 할 줄 알아야 돼 우리는. 그게 옛날에서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념이거든요. 그 관념에서 본다면은 칼질의 예처럼 경매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한다고 하면 경매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부동산 도매 시장이지 뭐. 그럼 경매는 뭐야? 낙찰이고 권리 분석하고 그죠? 검색하고 시세 조사하고 시세 조사. 그다음에 현장 조사하고 뭐 명도 뭐 이런 게 경매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경매의 한계를 두는 것이다. 이해됩니까 이 말이? 그래서 내가 경매를 한다 하는 말은 이 경매에서 여기에 있는 검색하고 이래도 훈련하려면 엄청 빨라야 되죠. 판단력도 빨라야 됐죠. 그러면서 시나리오 빡빡 써야 되고 상상력 훈련하죠. 그 다음에 시세조사할 때 뭐 별맘의 화법 쓰죠. 4가지 화법 쓰죠. 그 다음에 그 산다 판다 경매다라는 3가지 관점에서 조사를 하죠. 그 다음에 유사매물 찾아야 되고 거기서 또 비교 분석해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명도할 때는 어제 같은 상황들이 이제 발생하죠. 낯선 사람이 한 명의 여자가 전화하면 끝나는 게 보통인데 하필이면 또 이혼한 사람들이어서 2명한테 전화를 받는 경우는 저도 경매 인생에 처음 본 거예요. 처음. 근데 이런 것들이 처음 겪는 거를 나는 목격을 한 거죠. 교육생들 가르치다 보니까. 그러면서 느꼈던 것들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같은 기수에는 비슷한 사례들을 겪더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같은 기수에서 막 취하되는 사람이 하나 나오면 그 기수는 거의 다 취하나 변경 이런 게 너무 많아. 근데 저가 여태까지 입찰을 하겠다 해서 취하 변경된 적이 난 한 번도 없어. 근데 컨설팅을 옛날에 과거에도 하다 보면은 꼭 이 물건을 취하 변경 물건만 골라서 돌아다니는 컨설턴트들이 있어. 한 달 내내 그 짓을 하는 거야. 계속 취하돼.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이게 우연일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이게 돈복이 없는 애다 보니까 고르면 다 저런 것만 고르나? 뭔가 안 좋은 건데 나는 안 고를 걸 쟤는 잘 고르네? 이런 느낌들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매하면서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하던 어떤 재수 있는 일, 재수 없는 일, 그 사람의 성품 이런 게 반영이 돼서 물건도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죠? 어떤 사람의 성품에 따라서 뭐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매에 내가 들어와도 그 사람의 품성과 그 사람의 운명에 따라서 학원도 결정하는 거고. 그러니까 경매학원에 돈 벌러 왔는데 수백 명과 수천 명이 공동투자에 빠져서 똑같이 재산을 날리는 운을 가진 애들이 오는 거잖아. 그잖아. 그러니까 돈 버는 애들은 그런 데를 보면 싫은 마음이 드는데 이제 앞으로 몇 년 있다가 재산을 경매 쪽에서 날릴 애들은 그게 이뻐 보인단 말이지. 이해됐어요 이게? 그런 애들이 공동의 업을 가진 애들이 이렇게 모여서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경매하다 보면은 이게 가르쳐보고 우리가 햇빛처럼 어디를 가리지 않고 빛을 쏴주고
비가 내리듯이 어디를 가리지 않고 물을 떨어뜨려도 누군가는 그늘 속에 들어가면은 비를 안 맞지 않고 누군가는 또 해를 맞지 않고 이렇게 그러잖아요. 공평하게 교육을 해도 누군가의 자기 업에 따라서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뭐 이상한 데로 빠져버리고 또 중간에 잘 되다가 뒤에 가서 엉뚱한 길로 새버리고 그때 우리가 교육했었던 지금 많이 또 있는 사람들은 수업 중에는 별 두각을 안 나타내는 사람들이 수업 종료 후에 또 잘 된 사람도 많단 말이지. 수업 중에는 저 사람은 질문도 하나도 안 하고 왜 저렇게 말수도 없고 뭐 어울리지도 못하고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또 나오면 또 잘해 또. 그게 희한하대. 그러니까 이게 업에 따라서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운이라는 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아까 항상 지금 하려는 특강의 제목은 이 경매할 때 닦였던 이 모든 것들이 기술들이 있어. 그죠? 말로 나열하기 힘든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거를 경매를 한다라고 하면서 경매 분야에만 꼭 방점을 찍어서 그 외적인 분야의 기술을 안 쓰더라는 거죠. 아까 말한 요리사는 칼질을 사람을 못 다치게 하고 검도하는 애들은 요리를 못 하고 이렇게 되더라고. 기술의 벽을 누가 두냐면 자기가 둬. 그래서 경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등장하는 말은 경매에서 사용했던 모든 감정과 기술을 그대로 일상생활에 반영해야 돼. 반영해야 한다. 이게 경매의 생활화예요. 그러니까 경매에서 우리 배웠죠. 스파레주 사고 방식에 대해서 배웠다. 그 사고 방식은 4단계다. 그죠? 뭐가 있었습니까? 정보가 유입이 되죠. 정보가 유입되면은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그 보관 창고에 보관하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그 정보가 모이면 그때 분석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액션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대부분 보관을 하는 단계를 이렇게 쏙 빼고 분석도 안 하지 보통은. 정보 유입되면 액션을 바로 가버리는 거죠. 이 사이에 그 정보를 눈과 귀와 어떤 혀로 받아들였던 피부로 받아들였던 수많은 정보들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반응을 해버리는 거야. 무술고수 같은 거죠. 보지 않고 공을 잡고 뭐 이런 단계.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정보가 유입이 돼서 내 뇌에서 이거를 분석하는 시간이 없이 바로 액션을 해버린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류가 많아진다. 오류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사고 방식을 사용하면. 그러니까 이 방식을 사용하면 안 되고 항상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면 이걸 일단 보관하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액션하는 요 단계, 보관과 분석의 단계가 우리는 배웠단 말이죠. 배웠죠. 시세조사할 때 공인중개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들은 내용을 나부나부로 적었다. 이거 뭐예요? 보관하는 단계죠. 그죠? 그대로 보관해야 돼요. 그 연후에 그걸 보면서 분석을 하고 그럼 분석을 해서 어떤 가부를 타진하고 그 다음에 이 부동산의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한 다음에 액션을 하는 것이죠. 액션이란 거는 말도 할 수 있고 행동도 할 수 있고 판단하는 것도 액션이라고 봤을 때 실제로 보관 분석이라는 중요한 과정을 우리는 중요하다고 그렇게 수업에서 배웠기 때문에 내 일상생활에 이거를 도입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제 같은 명도권에만 도입합니까? 아니다. 남편하고 얘기할 때, 민원인하고 얘기할 때, 그 다음에 생활할 때, 다른 만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어떤 생활 약자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들어보면은, 그 사람들의 어떤 가방끈의 길이에 따라서 표현한 단어 수도 다르고, 단어가 우리가 이제 미대생은 디테일한 색깔을 지정하지만 우리 전문가가 아닌 사람은 빨간색, 파란색, 검정색, 노란색 이런 거밖에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활약자들이나 노인들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적 한계로 인해서 표현하는 단어가 몇 개 안 되고 그걸로 많은 것을 담아낸단 말이죠. 그런 거를 우리는 알아야 돼. 그런 다음에 그거를 듣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분석이란 게 뭐예요? 모르면 또 질문하고 응답하는 과정이 수반돼야만 액션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분석 과정에서 우리도 나부나부 적은 걸 분석하다가 여기 이해가 안 되면 즉시 또 전화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고 또 물으라고 항상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보관 분석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런 게 이제 몸에 익혀지잖아요. 그럼 절대 어제 같은 실수를 안 하게 됩니다. 저도 막 농담하거나 막 할 땐 대충 지나가는데 어떤 중요한 상담이나 뭔 상황이 오면 벌써 저 단계로 바로 접어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하나 먼저 들어본 다음에 판단하려고 그러고 항상 마음속에 들어본 다음 판단해야 돼. 그 다음에 시세조사를 더 많이 조각을 끌어와야 돼. 이러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그 사람한테도 왜 집에 안 사셨나요? 이런 거는 사실상 액면으로 드러나지 않는 질문이지만 내가 그냥 했잖아요. 왜냐면 대구에 있다 그랬다고 지가. 근데 대구에 있는데 왜 대구에 있는 집을 비워? 어디 간 것도 아니고. 좀 이상하긴 했잖아요. 우리가 보통은 짐을 싸면 나가고 짐을 안 싸면은 잠깐 처갓집 가 있거나 어디 가면은 짐을 안 싸놓죠. 근데 짐을 싸놨는데 우리가 그때 참 의아스러웠는데 짐을 싸놨는데 가져가지도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상해. 좀 이상하긴 했어.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이제 이혼 관계였고 그 남자한테도 나는 그게 늘 궁금했어 그때. 그래서 어저께 물어본 거야. 그래서 왜 그럼 집에 안 계시고 이랬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사람 찾아오고 어쩌고저쩌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혼을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이 집에 대해서 있으면 그 스트레스 받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떠났겠구나 이 사람이. 그리고 어제도 이제 전화하니까 그 집 밖으로 나와서 봤잖아요. 문 열고 나오는 소리 들었잖아. 안 들었어요? 문 열고 나와. 안에 좀 시끄럽는데 이렇게 나와서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경매 생활화의 뜻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든 사고의 기본은 요 단계를 기초로 한다. 그 다음에 경매했을 때 스파를 해줄 때 배웠던 이 것들이 있을 거예요. 서브노트 하셨다면서요. 그죠? 그런 기술들을 딱 정리를 해. 그래놓고 그 기술이 일상생활에 적용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스파레주형 인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는 경매형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숨을 쉬고 땀을 흘려도 경매를 흘리는 거야. 숨을 쉬고 땀을 흘리고 움직일 때 경매처럼 움직여야 되는 건데 그래야 경매형이 되죠. 예를 들면 내가 태권도를 하는데 길가에서 누구랑 싸웠더니 태권도가 잘 안 써져. 그러면 태권도인이라고 말하기 어렵죠. 그렇잖아. 그냥 자다가 때려도 태권도가 나와야 태권도지. 맞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될 때까지 자기를 닦아야 돼, 기술을.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생활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항상 생활화하려고 애를 쓰죠. 항상. 혹시 뭐가 있나 이렇게. 그래서 옛날 저도 속단하고 빠른 상태였거든요. 빠르게 판단을 해. 그렇지만 난 정보 수집에 있어서는 부동산 할 때는 오지게 분석을 해요. 한 10개를 수집해. 근데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면 컴퓨터를 산다. 그러면 2개만 수집하고 그냥 사버려. 그런 것들이 있던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이니까 무겁고 큰 거니까 그렇게 해. 근데 자동차는 별거 있어 생활용품이고 쓰고 마는 거지 이런 가볍게 여기는 마음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시세조사가 뭐보다 가벼운 얘기 듣고 그냥 결정하는 것들이 몸에 배더라는 거죠. 왜냐면 아무래도 생활하라는 것 자체가 힘드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저도 꼭 그러려고 하거든요. 제가 그 법원이 그 강아지 살 때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유튜브를 한 달 내내 봤어. 그렇게 고민하고 산 애는 얘가 처음이야. 30일을 고민하고 샀다니까 진짜. 30일. 그래놓고 곳곳에 다 시장 조사한다고 몇 군데도 가보고. 원래 성격 같은 건 다른 거 같으면 그냥 사버리지 30일씩 분석 안 해.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아무래도 빨리 결정하면 후회는 조금씩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보관 분석하는 거 꼭 잊으시면 안 돼요. 경매 생활화 이거 핵심이야.
만약에 경매 생활화가 됐다면 뭐죠? 그 경매 사이트를 10명씩 하나에 붙어서 개미처럼 붙어 있겠어요? 경매 생활화라고 보십시오. 경매를 내가 생활처럼 쓰고 대한민국에서 우량 물건은 전국에서 내가 투자할 당시에 내 눈에 들고 나한테 돈을 벌어다 주는 물건인데 그 물건은 한 번에 몇 천씩도 버시는 건 눈으로 목격하셨잖아요. 이런 거를 어떻게 내가 고르는 이 정보 패턴을 남한테 누설하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요즘 사회에. 그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다고. 근데 그거에 이제 경매의 어떤 경매 가치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애들의 행동들이거든. 경매형 인간이 되려면 아직 뭐 아득히 먼 세월이고. 아셨죠? 네, 요거가 이제 오늘 경매 생활화 특강이 되겠습니다.